안녕하십니까. 기계학습 턴 프로젝트 2번 해설 영상을 맡은 조교 한대찬입니다. 이 턴 프로젝트 2번의 주제는 스팸 메일 분류기였는데요. 주제와 같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원디 텍스트 데이터를 핸드크래프트 피처로 기술하는 부분 여러분이 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 네.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사용한 데이터는 제가 링크를 드린 것과 같이 케글에서 SN상에서의 어떠한 텍스트가 스팸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모인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직접 제공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총 5,574개로 되어 있고 스팸과 햄으로 라벨링 되어 있는 걸 제공되었고요. 근데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하게 SNS상에서 긁어 모았기 때문에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노 막 이렇게 문자도 엄청 많고 이런 데이터인데, 이러한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의 경우 머신러닝 모델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공을 진행해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셋 가공은 NLP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서 궁금한 분들은 이외의 것은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공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저는 이 데이터셋 가공을 여기 어떤 블로그를 참고해서 했고요. 각각 설명드리자면, 어, 문자에서 이모지나 숫자 그리고 점과 같은 문자 외 대상들은 사실 어, 감정 분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번 태스크에서는 어,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로 작용해서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다면 숫자는 제가 포함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단원을 소문자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고와 고가 저희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벡터라이저, 그러니까 동일하게 1로 변환시키고 싶은데,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는 같은 1로 변환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대문자들은 다 소문자로 변경하는 과정을 취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불용어 제거인데요. 텍스트 분류에서 불용어는 텍스트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 줍니다. 즉 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백오버드는 단어의 그 빈도수를 가지고 하는데, 더나 위나 같은 게 단어의 빈도수를 많이 차지하게 되면 오히려 중요한 단어를 직접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어들을 다 제거해 주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은 어간을 처리하는 건데요. 문장에서 러너이블, 러닝, 그리고 이지롱과 같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텍스트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빈도수를 가지고 이러한 중요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같은 텍스트로 변환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런에이블, 러닝, 이즈런과 같은 거를 다 동일하게 런과 같은 것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셋 가공을 마치게 될 경우 정제된 문자열 데이터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딱 텍스트로 변환되게 됩니다. 하지만 머신이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러한 텍스트를 숫자로 변경돼야 되는, 그러니까 피처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번 태스크에서는 이 피처화로 어떤 방법을 선정했냐면, 백오버워드라는 방법을 선정했습니다. 이 백오버워드는 저번 실습 문제 11주차 실습 문제에도 설명드렸던 백오버 비주얼드의 전신이 되는 방법론인데, 그때도 아마 제가 이 백오버 비주얼드가 백오버워드라는 문자 분류 문제를 해서 사용되는 거를 가져왔다고 설명드렸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백오버워드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 백오버드는 크게 말해서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문자의 빈도수를 가지고 그 문자열을 피처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작 감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텍스트의 단어를 가져온다면 각 단어의 발성 횟수, 즉 빈도를 계산하고 그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를 클러스터 워드로 선택합니다. 즉 여기서 계산하니까 begin이 가장 많은 단어로 선정이 되면은 그걸 클러스터 워드로 선정하는 거죠. 하지만 한 개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총 1000개의 단어를 선택해서 가정했을 때 가정하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어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이 단어의 발생 횟수를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begin의 이 문장에 대해서 begin의 발생 횟수, 그리고 else의 발생 횟수, 그리고 got의 발생 횟수를 이 피처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 2, 3의 이 전체 문장의 피처가 되겠죠. 그때 이 begin, else, got이 이 문장에서, 이렇게 전체 문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의 텍스트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단어인 겁니다. 네, 이렇게 그 빈도수를 가지고 피처를 만들면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코드 레벨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이렇게 피처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기계학습을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분류기를 통해서 학습하고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SVM을 선정한 이유는 사실 백오버드 피처에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사용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SVM은 여러분이 수업을 통해 배웠다시피 결정경계를 통해서 분류하는 것인데요. 그 결정경계 값을 찾고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정경계 값을 찾고, 그리고 그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그 결정경계를 토대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SVM을 통해서 합숙과 분류를 마친다면은 여러분이 아마 베이스 성능과 동일한 성능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럼 제가 알려드린 이론과 코드가 어떻게 일치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아마 네, 이 코드를 사용할 때 NLTK라는 굉장히 NLP에서 유용한 방법론이 있어서 유용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펑킨과 스탑워드를 다운받으셔야 어, 펑크는 토커나이즈를 위해서, 그리고 스탑워드는 불용어를 위해서 다운을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다운을 받고, 그리고 리드 CSV를 통해 트레인과 테스트를 읽은 후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라벨을 나눠주고, 이제 그러니까 empty 모듈 1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그러니까 문자열의 가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인데요. 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숫자를 포함 안 했네요. 아까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네, 첫 번째 과정인데요. 첫 번째 과정으로 이모지나 숫자, 그리고 점과 같은 데이터를 다 제거한다 했는데, 보시면 서브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문자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을 다 제거하는 텍스트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제거해 주고, 그리고 로얼이라는 걸 통해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워드 토커나이즈를 통해서 각각의 단어를 다 분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스플릿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결국에 빈도수를 체크하고, 그리고 단어에 대해서 지금 이후에 정제해야 되기 때문에 토커나이즈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분류용어 정의어가 되겠습니다. 영어에서 분류용어들을 다운을 받았으니 걔를 스탑이라는 곳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리무브를 진행합니다. 이 분용어에 속해 있을 경우 그 단어를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분용어로 제거를 하게 되고 그다음으로는 어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runable, is run 그리고 아까 뭐였지? 어쨌든 그런 단어들을 다 run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추가되게 됩니다. 네. 사실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명만 들었을 땐 이걸 어떻게 하실 수 있겠지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아마 도큐멘테이션을 찾아보면은 여러분도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통해서 그 문자열을 다 제거를 하고요. 문자열을 정리하고요. 그다음으로는 백구버드 그 토커나이즈 그러니까 벡터라이제이션이 필요한데요. 텍스트를 그 숫자로 바꾸는 그러니까 피처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벡터라이즈하는 방법론으로는 총 3 가지가 있습니다. 카운트 벡터라이즈, TF-DA 벡터라이즈 그리고 해싱 벡터라이즈가 있는데 다들 맥스 피처를 다 고정시키고 했을 경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운터 벡터라이즈랑 TF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맥스 피처를 훨씬 더 늘릴 경우 그러니까 맥스 피처라는 건 제가 알기로 그 아까 설명드릴 때 음 클러스터 오더에 1000 개라고 가정했을 때 발생 횟수 그러니까 이 1000을 아마 맥스 피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최대 클러스터의 개수인 거죠. 네. 그랬을 때 이렇게 되고요. 제가 알기로 이 맥스 피처를 늘릴 경우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운트 벡터라이즈 이렇게 벡터라이즈 정의한 다음에 벡터라이즈를 통해서 그 텍스트 데이터를 피처화 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도 굉장히 여러분이 설명만 듣기에는 그러니까 빈도수를 체크하고 그 빈도수에서 가장 많은 거를 선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피처화하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SVM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뭐 그리드 서치 같은 거를 쓴 게 아니라 다 고정 값말을 오토로 하고 랜덤 스테이트까지 고정을 했기 때문에 실습만 열심히 하셨다면은 사실 문제없이 진행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SVM을 제가 말한 파라미터 그대로 정의하고 그 SVM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프리딕을 하고 학습하고 프리딕하고 그러니까 각 벡터라이즈에 대해서 각각을 다 해준 다음에 CSV를 만들게 되면은 이것으로 이 프로젝트는 완료되게 됩니다. 사실 그 코드 자체가 굉장히 라이브러리만 사용하면은 간단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톰 프로젝트에 비해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 다 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해내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설명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